반갑습니다. 실전창호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실리콘 쏘는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씩 간출해서 세분화해서 지금 영상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내는 이유는 굳이 멀리까지 교육받으러 오시지 않아도 관심만 있다면, 이해만 된다면 조금만 연습하시면 다 실리콘이 쉽게 되기 때문에 참고가 되시라고 제가 영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노즐을 쉽게 만드는 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음 영상으로 노즐 각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노즐 각의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려 볼 건데요, 영상을 보시면 아마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실리콘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절박해서 많은 채널을 검색을 하시고, 또 잘하는 분들에게 물어본 결과가 결론적으로 거의 다가 총의 각도는 90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직 또는 90도. 과연 수직 또는 90도가 맞는지 결과는 전혀 그렇게 나오질 않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만들어 쓰는 노즐과 총의 상관관계를 이해를 못 하셨기 때문에 무작정 노즐은 무시한 채 총의 각만 90도로 하니까 노즐 각이 이해가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그걸 증명도 해 보이고 쉽게 풀어 드릴 텐데요, 어떠한 노즐을 어떻게 쓰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결과물은, 최종 결과물은 반드시 실리콘 작업은 이렇게 단면이 곡면이 되고 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단면이 활선이 되고 곡면이 되어야 되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이렇게 실리콘의 목적은 기밀성, 밀착을 시켜야 되는 이 기능이 첫 번째로 되지 않으면 실리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덩어리를 하나 얹어 놓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넘치지 않게 일정한 양을 쏴서 이런 밀착을 가능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표면이 예쁜 깔끔한 모습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마스킹 테이프를 쓰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밀착을 시키는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 때문에 회라라는 것을 힘을 줘서 밀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만 할 수 있다면 굳이 마스킹 테이프나 회라를 사용하지 않고도 쉽게 가능한 것이죠. 그게 실리콘입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모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실리콘이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렇게 나오기 위해서 그러면 노즐 각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아마 이 내용만 보시면 그렇구나 하고 이해가 금방 되실 겁니다. 지금 제가 노즐을 따는 것은 각도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싹둑 썰었습니다. 이렇게 싹둑 썰어서 각도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노즐을 가지고도 반드시 저 세 번째가 교육 중에 세 번째라는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되네요. 활선 모양, 곡면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노즐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관찰하실 것은 이 총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면과 이 총의 각도가 지금 이게 수직 상태입니다. 이게 90도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되면 90도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넘치지 않게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덩어리를 얹어 놓는 모습에서 이거는 총의 각도가 지금 이런 각도입니다. 여기서 점점 수직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단면이 이렇게 양만 일정할 뿐이지 이것은 실리콘이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죠. 근데 이 수직에서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파는 각이 됐을 때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곡면이 활선이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처음에 각도가 그냥 눕혔을 때 이렇게 덩어리가 나오고, 수직으로 됐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죠. 마지막으로 파는 각이 됐을 때 이렇게 활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저런 세 번째 모양이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왜 각을 주고 하는가? 뭐 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 번째 곡면이 되기 위해서는 총회각이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만 되었죠. 이렇게 파는 각이 되어야만 됐을 겁니다. 이 총회각이 절대 수직이 아니죠. 이런 각이 되어야 되니까 천정에서부터 시작을 할 때 천정에서부터 이런 각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로 저 활선 모양 곡면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고, 또 실리콘을 시작하는 벽면에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총회각이 이렇게 돼야 되니까, 총회각이 이렇게 돼야 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절대로 저 활선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각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각이라는 것은 몇 도가 될까? 어떤 분들은 생각도 없이 그냥 누가 하는 말을 따라서 45도 몇 도 막 이렇게들 의미 없이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각도가 몇 도인지도 모르고 경사를 한번 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사를 많이 줬을 때, 자, 이것은 좀 긁어내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노즐은 각도가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각이 예리합니다. 이러한 노즐을 썼을 때 몇 도인지는 모르지만 이 노즐을 사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는지, 총의 각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시면, 아까와 같은 모습으로 총의 각을 이렇게 시작을 했을 때, 어느새 아까하고는 다르게 벌써 평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각이 서니까 바로 이렇게 활선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 총의 각은 절대로 90도가 아닌 거죠. 지금 90도라면 이게 90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누웠을 때 자연스럽게 지금 이 활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결과를 한번 보시면 아까하고는 다르게 벌써 어느새 덩어리가 아닌 모습이 되었고, 바로 지금 세 번째 활선 모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것을 왜 쓰지 않을까? 아까하고는 반대 상황이죠. 벽면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할 때 끝에 가서 이 각도가 되어야만이 활선 모양이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벽 만나는 이 지점까지는 절대로 저 세 번째 곡면 현상을 그 모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위에서부터 내려갈 때도 이 각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게 수직인데 이렇게 눕혀야만이 된다면, 저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는 여기서부터 바닥까지는 절대로 저 활선 모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보통 실리콘 작업을 할 때 거의 시작점은 모서리 부분이나 벽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각도가 가장 사용하기가 편할까? 이렇게 해서 찾아지는 게 이제 노즐 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즐 각이라는 것은 쉽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 각을 주지 않고 이렇게 싹둑 썰었을 때, 이 싹둑 썰었을 때 총의 각도는 이렇게 파는 각이었습니다. 총의 각도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경사를 이렇게 많이 줬을 때, 노즐 각을 이렇게 경사를 많이 줬을 때 이 모습은 총의 각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눕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불편하니까 점점 이 노즐 각의 변화에 따라서 총의 각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거의 사용하기 쉬운 이 정도의 경사점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느냐? 참 어려울 것 같지만 너무 쉬운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즐을 따면, 실리콘을 쏘면 노즐 뒷모양이 이 실리콘 단면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경우는 활선은 잘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모양도 활선은 무난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두 모양에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면에 만나는 부분의 실리콘 양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실리콘 양이 굉장히 얇게 발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연적으로 수축이 조금 될 것이고, 거기까지는 괜찮다 치더라도 자꾸 이 세월에 따라, 사람 손이 감에 따라 마찰에서 자꾸 이 끝부분이 자꾸 부스러질 겁니다. 마모가 돼서. 그런데 반면에 이 모양은 살이 두툼합니다. 이게 수명도 오래 가고 보기도 좋겠죠. 그럼 이 모양을 우리가 내야 되는데, 이 모양은 결과적으로 이 모양을 우리가 연장선으로 이렇게 타원을 연장을 시켜보면 많이 완만하죠. 이제 이런 모양이라는 거죠. 타원을 연장을 시켜 봤을 때, 그것을 제가 지금 노즐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실리콘을 쏘고자 하는 노즐의 면적은 이 선으로 제가 고정시켜 놓겠습니다. 각도를 이렇게 많이 줬을 때 뒷모양이 조금 더 줘볼게요. 보기 이해하기 쉽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꽃 모양이 지금 여자 손톱처럼 앞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넓이는 고정시키고 각만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요만큼 줄였는데도 지금 뒷모양이 훨씬 더 남자 손톱처럼 완만해졌습니다. 조금만 더 준다면 조금 더 남자 손톱처럼 완만해졌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 모양을 찾아내면 결국은 한 이 정도 각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된 각이 아니고 이 뒷모양이 대충 이러한 완만한 모습이 나올 정도면 노즐 각은 이제 맞아떨어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는데 노즐 각을 또 활용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도 실리콘을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만 별의별 근거도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라이터를 써서 노즐 끝을 자, 예를 들어서 노즐을 이렇게 땄다고 칩시다. 라이터, 이거 딱딱하니까 라이터를 써서 이렇게 노즐 끝을 이렇게 구부리는 영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고 그럽니다. 이걸 왜 구부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 답이 나오죠. 높은 데서부터 쏠 때, 이렇게 높은 데서부터 할 때 이게 지금 의자를 놓지 않고도 이렇게 지금 편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좀 더 생각을 해 보신다면,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올 때 일반적인 경우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 정도부터 내 몸이 앉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부터 굳이 필요도 없이 내가 여기서부터 몸이 이렇게 앉지 않으면 이 각이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필요도 없이 여기서부터 앉으면 될 것을 여기까지는 쟀는데 여기서부터 나는 몸이 미리 이렇게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럴싸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이 아니고 모서리 이런 부분에 총이 부딪혀서 여기 들어가지가 않을 때, 뭐 이럴 때 여기 두 개, 세 개를 꼽아서라도 이렇게 구부리면 여기서 이 각이 나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얘기를 두 가지 종류로 이야기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구부렸을 때 한번 보시면 이
사이로 구부려진 이 사이로 실리콘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짜내기가 일정하게 짜내기가 어렵다는 것이 이렇게 접히고 했기 때문에 관이 좁아져서. 특히나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 노즐각을 활용을 한다는 것은 흔히 이렇게 세면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가운데 수도 꼭지가 있습니다. 이 수도 꼭지에 총이 부딪혀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뒷모양이 실리콘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저렇게 꺾어서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힘이 듭니다. 나오는 양이 꺾여져서 이렇게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노즐각을 많이 줬을 때 총의 각도가 이렇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사를 이런 상황일 때는 경사를 많이 주면 굳이 이렇게 수직이 되지 않아도 이렇게 눕히면은 활선 모양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실리콘도 잘 나오고,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쏘고 저쪽에서 만나서 이렇게 쏘면은 굳이 실리콘을 꺾고 뭐 이런 힘든 방법을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실리콘이 노즐각만 활용을 하신다면, 노즐각의 원리를 활용만 하신다면 실리콘 작업은 어떤 곳이든지 참 수월하게 이렇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로 오늘 지금 노즐각을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노즐각도 알았고 총도 알았고 만드는 법도 알고 다 알았습니다. 그래도 막상 시연을 하고 실행을 해보다 보면 참 몇 가지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힙니다. 잔량 문제라든지 연결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그런 상황들은 사실은 총의 원리만, 또 총의 각도의 원리만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정말 쉬운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하고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은 이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잔량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잔량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